2018 메가투르 포커스배 전국 시도 어린이 바둑 대항전의 진행을 맡은 서하선입니다. 오늘 해설에 김대용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6강 7경기 지난 1장전과 2장전에 이어서 오늘 주장전과 또 4장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구광역시 팀은 오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광역시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뒤집고 경북팀이 2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펼쳐지는 이 3국과 4국을 대구광역시가 모두 승리한다면 대구광역시가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대국에 앞서서 대회 개요와 출전 선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 구성은 단장과 감독이 각각 1명씩이고요. 선수는 남자 3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됩니다. 후보는 2명까지 둘 수 있고요. 참가 자격은 소년체전 참가 기준 16개 시도협회 추천 선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회 방식은요 4인 단체전이고요 1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동률 시에는 주장전의 승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지고요. 오더 규정은 1국 여자, 2, 3, 4국 남자 선수로 진행됩니다. 네, 대진표입니다. 오늘 경상북도 팀과 대구광역시 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3장전과 4장전, 네, 오늘 주장전이 하이라이트죠. 네, 이 3, 4국을 모두 승리하게 된다면 8강전에 진출해서 인천광역시 팀과 맞붙게 되죠. 팀 오더입니다. 1장과 2장전 모두 경상북도 팀이 가져갔고요. 오늘 주장전과 4장전 박현성 선수와 권근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4장에 설균함 선수와 김경민 선수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광역시 팀이 지난 라운드에서 1장과 2장전 모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주장전이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주장전에 그 선수가 인터뷰도 아주 당차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바둑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대구광역시의 주장 4학년의 어린 선수예요. 어린 선수인 만큼 패기 있는 바둑 기대해 봅니다. 네, 대국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2018) 메가투르 포커스배 전국 시도 어린이 바둑 대항전 경상북도 팀과 대구광역시 팀의 대결입니다. (4장전인데요) 대구광역시의 김경민 선수 그리고 경상북도의 설균함 선수의 모습입니다. 설균함 선수는 아주 체격이 좋네요. 네, 설균함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네, 설균함 선수 동천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2008년생입니다. 장점은 신중하다, 장래희망은 역시 프로 바둑 기사입니다. 대구광역시의 김경민 선수입니다. 대구 수성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2010년생입니다. 장점은 세력을 좋아한다. 장래희망은 역시 프로 바둑 기사입니다. 네, 2학년의 아주 어린 친구입니다. 네, 3장 주장전인데요. 경상북도의 박현성 선수와 대구광역시의 권근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양 팀의 에이스가 펼치는 3국 주장전 대국입니다. 네, 권근영 선수인데요. 대구 용전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2008년생입니다. 장점은 포석이 좋다. 그리고 장래희망은 프로 바둑 기사인데요. 네, 대구 권근영 선수도 하나생명배 유단자부 우수상 그리고 대구시 교육감배 초등 최강부 우승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박현성 선수입니다. 경주 금장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2006년생인데요. 장점은 사활이 좋다. 그리고 장래희망 역시 프로 바둑 기사입니다. 네, 경북의 박현성 선수도 영일만 사랑배 유단자부 우승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네요.
사실 경상북도의 지금 박현성 선수 6살에 바둑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나이가 13살이거든요. 네, 바둑을 배운 지 7년이 되었어요. 꽤 많은 시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지 바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장래희망이 프로를 꿈꾸는 친구들은 대부분 바둑을 배우는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을 뿐더러 또 이론이 탄탄한 경우가 많거든요. 3장전을 펼치는 권근영 선수와 박현성 선수 두 선수 다 프로기사를 꿈꾸고 있고 또 프로기사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 만큼 오늘 대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지난 1장전과 2장전이 조금은 좀 싱겁게 바둑이 끝난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오늘 바둑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어린이들의 바둑의 묘미라면 화끈한 전투가 정말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초반부터 좀 치고받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또 실수도 하고 또 서로 자책도 하는 모습도 또 보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자, 초반에 흙이 이렇게 걸쳐가고 백이 붙여가고 호구 치고 자 이렇게 벌려두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 걸쳐두고 벌렸네요. 이 모양은 알파고와 이세돌 1국의 대국을 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국에서 알파고가 처음 파격적인 수를 들고 나왔잖아요. 바로 이 자리를 손 빼는 것. 네. 흙이 하나 들여다보고 손을 빼고 딴 곳을 두어버렸습니다. 그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세돌 구단도 정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네. 영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렇죠. 네. 영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자리보다 손을 빼는 자리가 더 크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오히려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수로는 이렇게 한 칸 위에 날일자로 받으면서 다음에 응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말씀드린 와중에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진행됐던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그 대국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손을 빼니까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네네. 흔히 말하는 짤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재밌는 그런 사진들이 떠돌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표정이 뭐 바둑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모양을 이렇게 두었는데 반대편에서도 동일한 모양을 두고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흙이 이렇게 날일자를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정말 위로 가고 싶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바둑에서 꼭 익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저장단입니다. 한쪽이 낮으면 반대편에선 높고 반대편이 높으면 또 이쪽에선 낮고 이걸 바로 고저장단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곳이 3-3으로 지켜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4선으로 한 칸 높게 벌려두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계속 돌이 아래로 처지면서 발전성이 없는 그런 굳은 바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들여다보고 3-3을 파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박현성 선수가 초반 이론과 공부가 잘 돼 있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초반의 진행만 놓고 보면 박현성 선수가 권근영 선수보다 역시 뭐 2살 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좀 이론 공부나 초반에 대한 학습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이 포석이네요. 그렇네요. 네, 여기 3-3 파고 그 이후 진행을 봐야죠. 정말 포석이 약한 건지
흔히 말하는 뭐 엄살인 건지. 또 재밌는 것은 대구의 권근영 선수는 장점에 포석은 괜찮은 편이나 중반 이후에 실수가 많다. 포석은 괜찮다. 라는 자평을 했어요. 포석이 괜찮은 권근영 선수와 포석이 단점인 박현성 선수가 초반에 신형 정석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친구들이 썼을까요? 글쎄요, 보통 본인 바둑의 장단점을 쓸 때는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네. 특히 4학년짜리면은 아직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아마 초반이 좀 약하고 중후반에 전투가 좀 전투력이 좋다. 혹은 너는 평소에 사활풀이를 많이 했고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읽기와 사활이 장점이다 등등 이렇게 먼저 선생님의 조언을 토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권근영 선수 정말 실제로도 포석이 강하고 중반 이후에 실수가 많은지, 또 경북의 박현성 선수 또 포석이 단점이고 중반 이후가 강한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곳 3-3을 파고 흑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근데 공격하는 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싹 다가가는 수가 있고요. 또 이 정도로 멀리 다가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흑의 권근영 선수는 이 수를 택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백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든 수입니다. 제 생각에 박현성 선수는 3-3 침입하고 한 칸 뛰고 또 그 전에 이렇게 들여다본 수도 이 등등 이 여러 가지 수를 봤을 때 절대 포석이 단점으로 볼 수는 없네요. 단점으로 포석을 얘기해 줬는데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이 또 사활이니까 사활을 얼마나 잘한다는 소린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포석이 단점이라기보단 상대적으로 포석이 약하다. 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 면을 다 고루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수상 경력은 두 친구가 모두 우승의 수상 경력이 있거든요. 네,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근영 선수는 대구시 교육감배 초등부 최강부에서 우승했고, 박현성 선수는 포항에서 열린 영일만 사랑배 유단자부에서 우승을 했어요. 대구에서 열린 교육감배와 포항에서 열린 영일만 사랑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회에서 그 지역 선수들이 우승했습니다. 포항의 이성호 바둑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박현성 선수는 이성호 바둑학원은 프로기사인 강만우 구단이 직접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런가요? 강만우 구단은 정말 예전 연구생 사범을 수년간 역임하면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이제 좀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떤가요? 어땠는데요? 스승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말 엄한 참 스승님이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네. 네. 네, 지금 두 친구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자, 이것을 찔렀다는 것은 끊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찔러만 놓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보통 끊어가는 수는 좀 무리로 알려져 있어서 찔러만 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보통인데, 흑의 권근영 선수는 오히려 반대편을 끊어가 버렸네요. 확실히 긴장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판을 승리하면 경상북도 팀 입장에서는 승리를 짓는 거고요. 대구광역시 팀으로서는 이 판을 패배하면 남은 4국의 결과와 관계없이 팀 패배를 확정짓는 거잖아요. 이 4국의 설규남, 김경민 선수보다는 좀 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대국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끊는 쪽을 잡아라. 바둑 격언이죠. 먼저 들여다본 기착점 때문에 흑이 나가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먼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백이 전혀 불만이 없어요. 자, 하지만 흑도 일단 이쪽을 끊어야죠. 끊어서 이 한 점 손해를 봤지만 또 반대편에서 이 손해를 좀 만회를 해야 됩니다. 따낸다면 계속 단수를 쳐서 어쨌든 초반에는 택감이 없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강하게 둘 수 있고요. 백이 있는다면 일단 잡아서 흑 세력 쪽으로 집 모양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흑도 충분하다 이런 계산입니다. 네, 지금 그 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좌하기 같은 경우는요, 흑이 먼저 두면 나를자로 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붙이나요? 아, 이곳이요? 네.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나를자를 갔어요. 그리고 나를자를 가고 이 흑돌의 위치에 따라서 제가 고저장단 말씀드렸죠. 흑돌이 네. 이쪽에 높으면 여기를 낮추고요. 지금처럼 이쪽이 낮으면 여기를 높입니다. 이런 식의 진행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거 밀어가는 수가 집으로도 크고 백석점을 공격하는 요소로 남겨두는 게 보통이었는데 요즘은 이 모양이면 거의 너나 할 거 없이 다 붙이죠. 네. 지금도 충분히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선택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저도 그냥 유행 따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뿐더러 그리고 요즘 또 그 인공지능이 승률 그래프를 아주 수치화를 시켜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해요. 나는 이 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자가 근데 인공지능이 여기 붙여서 승률 그래프가 높다라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나를자가 좋아 보여도 좀 손길에서 확신이 없습니다. 네. 지금 권근영 선수가 저 한 점을 나갔는데 그냥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옆으로 넘어가려고 저길 나간 건가요? 글쎄요, 이 수는 그냥 악수예요. 네. 네. 왜 둔 거죠? 뭐 이렇게 잡으면 어차피 이 두 점은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두지 말고 그냥 끊었어야죠. 자, 또 문제는 또 여길 막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또 막아가네요. 박현성 선수 일단 이걸 막아가면서 판을 흔들어 갖고 이 수는 정확한 수로 보입니다. 사실 흑이 이곳을 넣는다면 지금 백이 이 교환만 해놓고 이렇게 막아두어도 아까보다는 이 모양에 대한 뒷맛이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흑이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냥 늘어야 돼요. 지금 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백이 포인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막는 게 선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이쪽 막는 걸 선수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쪽 느는 것을 선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여하튼 어느 쪽 방향을 택하더라도 백이 좀 활발해 보입니다. 지금 이것을 먼저 끊어갔는데 이것 끊어간 후에 이렇게 늘겠다는 거죠. 사실 이 교환도 약간은 악수 의미가 있어요.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백이 또 고민인 겁니다. 축이잖아요. 아, 네. 축으로 잡고 오히려 이쪽을 죽일 수도 있어요. 백을요? 그렇죠. 네, 백으로서는 좀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네.
자, 거기를 단수를 쳤는데 그 수는 매우 위험한 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박현성 선수가 제대로 응수를 한다면 다 판이 잡히나요? 네. 엄청나게 한쪽으로 쏠려요. 혹시 자, 백이 여기서 이 모양을 추궁하는 급소가 있는데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 추궁하는 급소가 또 있어요? 네. 네. 아, 너무 어려운 장면인가 봅니다. 제 기력을 지금.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모양에서는 이곳을 단수를 치는 것이 급소입니다. 나가면 같이 나가요. 네. 늘어봐야 자, 회돌이 축입니다. 전체가 다 잡히니까 봐도 끝나요. 그렇다면 단수를 쳤을 때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늘면 나가야 되는데 단수 치는 데까지가 선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젖히면 네. 흑은 고작 요거 2점 잡는 데 머물렀고 백이 정말 중요한 방향이죠. 흑 세력을 쌓은 쪽에 백 세력이 생겨버렸습니다. 흑 세력이 자연스럽게 죽었어요. 흑이 망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빠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약간 이득 보는 건가요? 이 수는 아까와 차이는 이것도 어차피 됩니다. 근데 혹시나 흑이 이쪽으로 잘못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으면 딴에서 아까랑은 큰 차이고요. 이쪽을 잇는다면 이렇게 밀어서 물론 이것 또한 흑이 정말 이상한데 흑으로서는 어쨌든 이런 선택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예 백은 이쪽을 단수를 쳐서 꼼짝 마라 이렇게 두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네. 권근영 선수 사실 지난 인터뷰 때 굉장히 당차게 좀 포부를 말해 주었는데 벌써 지금 형세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6학년 형인 박현성 선수를 맞이하여 초반에 고전을 하네요. 저기서 그럼 어떻게 둬야 되나요? 지금은 글쎄요, 둘 다 너무 괴로워서 제가 뭐 어떻게 두라고 하기보단 그냥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권근영 선수한테 맡기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권근영 선수 장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아직 생각 시간은 좀 충분히 남아 있고요.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4장전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4장전 실전 대국 진행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네, 뭐 지난 1, 2국과는 다르게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사실 1, 2국과 3, 4국 보통 3, 4국을 에이스 선수들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국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선수들의 자세나 내용도 3, 4국이 1, 2국보다 좀 나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우상기 모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모양은 바꿔치기의 형태가 이뤄졌는데 사실 유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아마 제가 추측을 해보면 흑이 화점인 상황에서 백이 삼상을 팠을 거고요. 뭐 이런 형태가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흑이 아마 손을 뺀 것 같아요. 그러자 백이 끊고 늘어서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흑이 받자 이런 식으로 씌워서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흑이 뛰어가자 백이 뭐 끊고요. 받자 이것을 두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흑이 타겟을 했고 백은 석점을 잡으면서 공격에 이득으로 충분히 공격을 통해 이득을 봤고요. 네, 저 자리요. 근데 문제는 네. 두 선수 다 왜 한눈을 파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 자리가 사실 너무 두고 싶었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뭐 저거를 사실
100이 따낸 거랑은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단순히 집으로 네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저기를 왜 안 뒀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당하자 백의 김경민 선수도 고개를 갸우뚱해요. 김경민 선수 2학년 이번 대회 정말 최연소 선수입니다. 네. 근데 외모는 사실 2학년처럼은 안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리네요. 네. 의젓하다라는 네, 의젓하죠. 말씀으로 네네, 맞아요. 듣겠습니다. 그 뜻이었어요. 네. 사실 2학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스튜디오 대국을 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프로기사로 성장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잖아요. 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큰 승부를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김경민 선수는 문경세제배 1, 2학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하나생명배 유치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대구광역시가 정말 기대하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저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친구예요. 자, 이곳을 나가자 일단 손길이 끊겼어요. 이수는 큰 실수입니다. 당연히 따냈어야 돼요. 네. 일단 흙이 이쪽이 미생이어야 이곳과 이곳을 가르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들어가면서 이곳이 다 살아버리면 갈라서 뭐합니까? 흙이 전혀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자, 지금이라도 뭐 밀어서 수습해야죠. 여기서 욕심을 부리진 않겠죠, 설마? 네. 여기서 흙은 그냥 늘어서 침착하게 받아둘 수도 있고요. 아예 또 젖혀서 여기서도 또 싸움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허점을 두었는데 자, 이렇게 밀어둔다면 흙이 정말 잘 풀린 결과가 됩니다. 자, 일단 손을 빼고 받아주네요. 이 교환 자체가 상당히 이득을 봤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경북의 설균환 선수는 현재 4학년 선수이고요. 경주의 연세바둑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배 중학년부 대표로 선발된 바 있는 경주 바둑의 유망주라 할 수 있겠죠? 네. 이 친구들은 바둑 기력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직은 초반이라 정확히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3.3 정석이나 이런 민감한 유행 정석을 아는 것 자체가 네. 지금 당장 뭐 기력보다도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곳을 흙이 손을 돌리자 일단은 밀어서 두터운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 자리는 굉장히 기분 너무 좋은데요? 요소입니다. 네. 아쉬워요. 흙이 이수로는 밀었어야 돼요. 흙이 이렇게 늘어둘 때 백도 일단 꾹꾹 막아두면 애초에 따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백도 두텁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의 설재훈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남겨줬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아들 규남이를 포함해서 현승이, 재윤이, 정윤이 늘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고 지금 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네, 경상북도의 설재훈 감독님 인터뷰 만나봤는데요.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아주 경상북도 팀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2학년짜리 친구들은 보통 상대가 착수를 하기도 전에 먼저 두는 경우도 봤어요. 워낙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럼 반칙패인가요? 반칙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상대의 착점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둘 정도로 마음이 급하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 선수는 상대가 둘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손이 돌통에 가 있지도 않습니다. 김경민 선수는요. 마찬가지로 4학년의 설규남 선수도 정말 침착하잖아요. 저렇게 그냥 한 점을 잡아두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늘어두는 게 정수입니다. 네. 집으로도 손해일 뿐더러 나중에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 흙 전체가 못 살아 있는 모양이 돼버려요. 백도 받아야죠. 두 팀이 다 멀리서 와서 좀 선수들이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네, 하지만 뭐 누구 못지않게 의젓하고 긴장감 있는 자세로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장전, 주장전도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서요. 저희 두 판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흑보다 지금 백이 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자, 3장전의 바둑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쪽을 백이 넘어가면서 실리로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또 단수를 치면서 이 한 점마저 축으로 잡아서 실리와 스톰 모두 가졌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보입니다. 지금 흑은 이쪽에서의 실패를 끊음을 통해서 만회를 하고자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백이 이쪽으로 단수 친 것조차 정확한 응수로 보입니다. 네. 오늘 대국을 하는 박현성 선수는 기력이 상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두었기 때문에 흑이 여유가 없죠. 바로 응수를 해야 돼요. 이쪽으로 밀던가 안 그러면 이쪽으로 밀던가 응수를 해야 돼요. 흑에게 이렇게 여유를 주지 않는 행마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단수를 친 수의 효과가 됩니다. 여기서 행마하는 방법이 제가 이쪽으로 미는 것, 이쪽으로 미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행마법이 있어요. 바로 그거는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겁니다. 지금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뛰는 겁니다. 백이 이렇게 찌르면 그냥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흐름을 타는 거예요. 한쪽을 결정짓지 않고 흐름을 타는 것. 프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행마법입니다. 왜 저는 정말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수는 상당한 기력이 돼야 네. 볼 수가 있는 수예요. 왜 저급자들은 공배가 별로 없어요. 바둑이 끝나더라도. 막 마지막까지 끝내기를 하고 나면 개가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마지막에 공배가 많이 남아요. 그러면 분명히 한 집짜리 끝내기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서로 공배만 10수 이상 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프로들은 보통 불필요한 교환과 결정을 이렇게 짓지 않고요. 저급자들은 빨리 찌르고 결정 짓고 뭐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배가 없을 수밖에 없죠. 결정이 안 되면 불안하니까요. 그렇죠.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급자들은 일단 이쪽을 밀거나 이쪽을 밀어서 결정을 지어야 되고 프로들은 한 칸을 띄어서 어느 쪽이든 결정을 짓지 않은 채 상대방한테 몸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가니까 어때요? 백이 이렇게 다 받고 마치 흑이 선택한 쪽에서 백이 끌려가는 느낌이지만 주도권은 누가 잡습니까? 따릴자 다 들려도 쬐니까 백만 두텁고 흑은 양쪽에 고마가 또 떠버렸잖아요. 네. 자, 박현성 선수 현재까지는 정말 실수가 안 보입니다.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두고 있어요. 자, 흙이 이렇게 밀어가자 뭐 백이 솔솔솔솔솔솔 나가면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흙이 타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 그리고 세력권 계속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흙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에게 양쪽의 집을 줬는데 이쪽마저 무너지면 흙은 정말 집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백이 지금 다 뚫려 있어서 집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우변에 흙의 세력도 다 없어진 상황이고요. 네. 초반 전투의 실패가 생각보다 컸던 것으로 보여요. 이 바둑을 권근영 선수가 만회를 하려면 제법 큰 성과를 올려야 됩니다. 일단 우직근 끊었어요. 전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쪽으로 단수를 쳤어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뒀거든요. 이거는 빠른 판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흙도 승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백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흙도 한 번쯤 싸울 만한 그런 거리를 줬어요. 자, 일단 중앙을 끊어가면서 네, 네. 흙도- 어떻게 전투가 일어나는 건가요? 수읽기를 해봐야겠지만 정확하게 둔다면은 백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막 어렵지도 않아요. 하지만 백도 한 수를 삐끗한다면 바로 흙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국이 시작된 지는 약 30분가량이 지났는데요. 삼장전과 주장전의 선수들 모두 시간 안배를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장전, 주장전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을 끊어갔고요. 백이 정말 고민도 안 하고 단수를 쳐버렸어요. 네. 그러자 흙이 중앙을 하나 끊어두고 여기를 젖혀갔습니다. 자, 백이 단수를 쳤어요. 자, 여기서입니다. 백이 바른 응수를 한다면 흙이 이 석점을 잡지만 주도권은 백에게 내주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백은 여기서 이렇게 씌어갑니다. 막으면 거길 쳤네요. 오, 네. 물론 치는 수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 정리가 좀 더 깔끔하다고 봤거든요. 이렇게 둔다면 흙은 하나 밀어둘 수도 있고요. 밀어두고 받아야 되는데 대충 선수를 한 후에 중앙 쪽을 씌우면 이 석점은 죽었지만 이곳 6점이 100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6점이 넘어가면 이것을 뚫었고 네네. 이 중앙마저 100이 잡았기 때문에 승부는 거의 뭐 넘어간 수준이에요. 하지만 백의 박현성 선수는 이것마저 단수를 쳤습니다. 흙이 일단 나가야죠. 이쪽을 둔다면 이렇게 바꿔치기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행 또한 백이 더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걸 다 잡는다면 백이 좀 네네. 우세한 형태로 보여요. 자, 그 교환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입구자를 뒀어요. 사실 이 선택이 좀 더 옳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넉점이 산다면 굳이 이것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나가서 이곳 전체를 사는 수를 노릴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저런 노림들이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아까 같은 바꿔치기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곳을 젖혀갔는데 흙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으면 이거 안 되죠? 나가서. 이 석점이 요석입니다. 이 요석 뜯기면 바로 역전이 돼요. 그러면 백은 뒤로 봤나요? 이렇게 쳐야죠. 네. 따내면 끊어서. 지금은 이 넉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이건 흙이 망한 꼴입니다. 그러면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따낼 수밖에 없죠? 네.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단수를 또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있거나 혹은 그 옆에 호구를 쳐서 이 모양 전체를 놓고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흙은 이렇게 나가서 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백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자, 권근영 선수 일단 손길이 멈췄습니다. 승부처임을 직감한 거예요. 딱 생각해야 될 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승부사라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지점, 그리고 승부처가 왔을 때 그 승부처를 직감할 수 있는 그 승부사의 본능, 타고난 건가요? 어느 정도는 타고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실력이 약하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독 잘하는 친구들을 여럿 봤습니다. 네. 지금 진짜로 딱 고민을 하네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네. 사실 시종일관 흙이 끌려가는데 꼭 그런 바둑을 이기는 오. 친구들이 있고요. 네, 뒀어요. 시종일관 좀 주도권을 잡지만 그런 바둑을 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맨날 다 오. 이긴 바둑 졌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실력인 겁니다. 뒀어요. 자, 일단 네네. 승부는 만들어냈는데 음. 그치만 흙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 이렇게 두는 것이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 네. 자, 이것을 잊고요. 자, 단수를 친다면 잊고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고 받을 때 어쨌든 축으로 잡아서 네. 승부를 만들었어요. 있는 거랑 호구 치는 거랑 비슷한가요? 좀 차이가 있는데 있는 수는 다음에 여기 먹여치는 수를 없앴기 때문에 흙의 수가 한 수가 한 더. 수가 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있고 백이 단수를 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이을 여유까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호구는 여유가 없어요. 단수를 치고 받았다가는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갔다가 자, 다 잡히죠.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뭐 엄청난 승부처가 도래했습니다. 네, 이었는데요. 백이 일단 이곳을 나가야 돼요. 흙이 받으면 이미 이 자체로 득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이 뭐 중앙 쪽을 가일수하는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일수를 했다가 백도 매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간다면 4수, 5수. 흙이 잡습니다. 그곳을 저렇게 둬도. 두었는데 네. 자, 여기서 흙도 응수를 잘해야죠. 딴 데 두면 안 됩니다. 찔러야 돼요? 찌르면 큰일 나요. 네. 찌르면 먹여치기 하고 네. 단수를 쳐서 이 석점 아무것도 아니죠. 이 넉점 잡히면 네. 끝입니다.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백은 이쪽으로 두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둘 바에는 백이 여기를
바로 두고 이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좀 옳았잖아요. 지금은 백이 이쪽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흑이 이것을 나갈 거고요. 자, 지금 이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네, 무조건 이어야 돼요. 네네. 딸은 어디를 둬도 안 됩니다. 또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수는 보지 않을까요? 네. 박현성 선수 장점이 사활이라고 했는데 정말 사활이 장점인지 아니면 사활 귀신의 솜씨를 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자리인데 안 두니까 네, 그러니까요. 묘하게 긴장되네요. 어쨌든 상당히 불리했던 바둑을 뭔가 만들어냈어요. 자, 있습니까? 네. 저희 둘 다 너무. 그러니까요. 순간 놀랐어요. 네. 찌르는가 싶었는데 이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순간적으로 축구 보는 것만큼 떨려가지고. 순간 저도 놀래가지고 자, 백은 이어야 됩니다.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축으로 잡으면 끊어 먹어서 그냥 평범하게 둔다면 이쪽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흑이 잡힙니다. 그럼 수를 또 늘려야 되나요? 수를 늘려야 되는데 뾰족한 수는 없고요. 네네. 백이 정확하게 처리를 한다면 백이 잡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늘었고요. 두 선수가 수읽기가 다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수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바둑이 아주 재미있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어지는 수순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